자, 오늘 7월 11일이었고, 7월 학력평가를 여러분 응시를 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7월 학평은 대부분의 고3들이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요. 뭐 대부분의 학원이나 뭐 그런 강의를 해주시는 선생님들께서도 크게 다루지는 않는 시험이긴 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의미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냐라는 부분도 의미는 있는 게 맞아요. 그 말도 일리가 있고,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지나가는 시험으로 응시를 하고 점검용으로 가는 것이 맞기는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이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짧게 이야기할 테니까 진짜로 오늘 점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랑 같이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언제나 그렇듯 총평에서는 난이도를 먼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메가스터디 기준으로 오답률 가장 높은 문제들을 제가 보고 가지고 왔어요. 자, 보게 되면 빈칸, 삽입, 어휘, 순서, 대입파, 도표, 그 다음에 순서, 빈칸, 무관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골고루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골고루 들어갔음을 알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생각지도 못했던 유형들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일단 첫 번째, 제일 재미있었던 건 25번이죠. 얘예요. 자, 이 도표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막대기가 5개가 있는데, 데어리 제품과 그 다음에 이제 밭에 나오는 플랜트 제품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걸 각각으로 보게 되면 골치가 아픈 겁니다. 답을 5번으로 골랐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아닌데 얘보다 얘가 더 높은데라고 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데어리와 플랜트가 두 개로 나눠진 것이고, 플랜트인 나머지 4개 중에서 얘를 비교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5번을 고르고 넘어간 친구들이 대부분 틀렸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정답은 2번이었다. 근데 실제로 이제 2번에 대한 부분들은 평가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출제를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올라가서 보시는 거는 매우 추천하는 바이고, 이제 실제로 만약에 9월 달에 평가원도 이런 식으로 도표를 출제한다고 하면은 조금 전략법이 바뀔 수는 있겠으나, 조금은 특이한 케이스였다. 더미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여기에 너무 또 상심해가지고 가실 필요는 없다. 일단 하던 대로 쭉 잘 가시면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7번, 39번 이렇게 이어지는 7, 8, 9로 이어지는 요 파트에서도 오답률이 생각보다 높았던 이유가 있죠. 그 뭐예요? 다 5번이었기 때문이야. 5로 깔리니까 찝찝한 거지.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풀어서 5번이 된 친구들은 상관이 없겠으나, 애매한데? 라고 했던 친구는 어땠을까? 뭐 하나 중간에 바꿀까? 라고 생각을 해서 둘 중에 하나를 바꾸고 틀렸을 가능성도 매우 높았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특이 케이스가 있었다 라는 거 외에는 전반적으로 난이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최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답률이 30% 이하로 떨어지는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실제 난이도는 그럼 어느 정도냐? 중에서 중상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상까지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그 정도 난이도의 시험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건 어떤 거예요?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고 영어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었을까라고 하는 걸 딱 오답률 1위 문제만 제가 해설을 해드리면서 가볍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볼 건데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문이 소재가 다소 까다로웠던 건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forestry라고 하는 걸 산림관리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보다 떠올리기가 쉽진 않았을 거예요. 산림관리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색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그거에 매몰되면 안 되는 게 시험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셨어야 돼요. 됐죠? 지금부터 한번 어떻게 푸는지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가이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빈칸 문제를 풀 땐 항상 어디부터 봐야 돼? 빈칸 문장부터 분석을 하는 거야. 근데 얘는 그게 좀 어렵긴 했어. 자, 봐봐. 첫 문장 시작부터 빈칸이 쭉 깔린 다음에 as generations of foresters 하게 되면 일단 얘가 누군지 잘 해석이 안 돼. 그쵸? 산림관리인이라는 게 해석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여러 세대의 이 사람들이 have observed, 관찰해왔던 것처럼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독해력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이 문장 자체에는 단서가 없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어떤 예측 기능어도 없고 아무런 시그널이 없는 상태에서 이 문장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건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여기가 다 똑같은 내용이다라는 걸 예측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오는 거야. 그리고 우린 당연히 방향성에 맞춰서 어떤 방향성으로 갔어야 되는 거냐면 아래 방향성으로 독해를 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됐죠? 이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뒷문장을 읽음으로써 얘를 붙였어야 되는 게 그 다음 단계야. 그러면 to this day, 오늘날까지 뭐라고 하냐면 they, 그들이죠. 이 사람들이 talk of, 얘기를 했어. what is known, 알려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대. in German, 독일어로서 어떻게 읽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자, 이런 거 혹은 그러니까 요거예요. 됐죠? 그냥 이제 대략적으로 봤을 때 저 instructive shade라는 것과 비슷해 보이기는 하나요? 잘 안 보이긴 하죠. 근데 그거 단어겠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영어는 알 수 있잖아요. 이거예요. instructive shade요. 그럼 결국은 일단 이 뒷문장에서 나온 유일한 단서는 뭐냐면 유익한 그늘입니다. 유익한 그늘이라고 하는 것만 키워드로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지문을 처음부터 읽어 내려가면서 도대체 유익한 그늘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만들어갔는가를 끌어당기면서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해석을 해야 돼. 이렇게 들어가면 the term mother tree요. 엄마 나무라고 하는 요 용어가 comes from 요 forestry,森林 관리에서부터 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it has been clear, 분명한데, 수세기 동안 분명한 건데, 어떤 게 분명하냐? Tree parents, 나무 부모님들이요, play such an important,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디에 있어서? In raising their offspring이니까, 그들의 자손을 길러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래가지고 they can be compared, 그들은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To human parents, 인간의 부모만큼이나 비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자손들을 케어하는데 애를 많이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읽었을 때 알 수 있는 건, 아, 나무에 있어서도, 나무도 부모가 자손을 케어한다예요. 관리한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이 내용이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이거를 이제 뭐 해야 돼? 이걸로 계속 붙여서 끌어당겨야 돼요. mother tree, 엄마 나무는요, identifies, 식별을 합니다. 어떤 인접한 그 seedlings, 이제 주변 가지들, 나무들이 are hers, 그녀의 것인지, 그녀의 뿌리를 쓰는 그녀의 것들인지를 식별합니다. 얘는 내 뿌리를 가져가서 영양분을 삼고 있네? 쟤는 아니네? 이걸 구별한다라고 하는 거죠. 식별해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뭘 통해서? delicate connections, 아주 정교한 이 연결을 통해가지고 support, 지지한다고요. 그러니까 보조한다라고 하는 거죠. 걔네들을요. 그 애기들을 with a solution of sugar, 당분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분을 통해서.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비슷하대요. to a human mother nursing her child. 엄마가 아기들을 케어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도 부모가 후손을 관리해. 사람처럼 이라고 하는 걸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반복 들어가는 거야. 그런 다음에 드디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쉐이드가 드디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문제를 푸는 원칙에 의해서 내가 여기서 쉐이드, 이 그늘이라고 하는 걸 키워드로서 잡은 사람은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가 답의 근거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잡고 들어갈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뭔 말이지 했어도 여기서부터 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에 의해서 주어지는 이 그늘, 제공되는 그늘이 또 다른 형태의 케어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여기에 정답의 단서가 있는 것이다를 알 수 있겠지. 자, as it curbs the growth.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그늘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성장을 억제합니다. Living under their crowns. 그들의 수관, 그 부분 아래에 있는 나무들의, 어린 나무들의 성장을 억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익한 그늘에 하는 역할은 성장을 뭐한다? 억제한다요. 이게 얘의 기능이래. 됐죠? 자, 여기서 내 생각을 집어넣는 사람은 성장을 억제하는데 어떻게 도움이지? 하면서 여기서 인지적 구조화가 올 것이고 거기서 갑자기 계속 내 생각으로 뇌피셜로 들어가면서 내용이 꼬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냥 있는 그대로의 독해를 할 수 있는 사람, 저한테 배운 사람은 성장 억제를 그대로 갖겠죠. 유익한 그늘은 성장 억제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들어가느냐? 자, 이제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들어갈 거야. 그늘이 없이 노출이 돼요. To full sunlight. 그러니까 온전한 햇빛에 노출이 돼요. 그늘이 없이. 그런 어린 나무들은요, would shoot up, 쏘아 올릴 거고, 확장할 거다. 범위를, their trunks, 그들의 나무통에, 줄기에. So quickly, 너무나 빠르게 성장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they'd be exhausted, 완전 지쳐버릴 거다. 말라버릴 거다라는 얘기지, 나무니까. After just a century or two, 한 1-200년 만에 말라버릴 거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늘은 반드시 플러스여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늘이 없으면 뭐예요? 죽는다라고 하는 거야. 이 얘기를 펼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늘이 유익하다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그늘이 있어야 성장이 되는 거야. 그래. 그늘이 있어서 억제를 해야 그래야 얘가 살아남는 거야. 그늘이 없으면 죽는 거야. 됐죠? 그래서 그러나 만약에 역접이죠? 그럼 당연히 뒤에가 중요한 거야. 만약에 young trees가 stand strong, 강인하게 서 있어. 그 그늘 아래에 서 있어. 그늘 아래에 있으면 수십 년 동안 혹은 수백 년 동안, 수세기 동안 걔네들은 살 수 있다. 상당한 나이 동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늘은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그늘이 의미하는 것은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less sunlight. 햇빛이 적고 따라서 상당히 덜 당분을 섭취하게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장이 억제된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다? 플러스다라고 하는 얘기를 가야 돼요. 됐죠?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얘네들이 관찰했던 것처럼 빈칸인데 오늘날까지도 알려져 있어요. 그것은 뭐라고? 유익한 그늘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성장을 억제해서 유익하다라는 얘기를 마지막까지 뒤집었다 안 뒤집었다 안 뒤집었다. 여기 전체가 다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무엇이다? 플러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보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이걸로 이제 뭐 하냐? 이제 우리는 요 내용을 가지고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아야 되는데 이 문제가 오답률이 조금 높을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문을 다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들어갈 말이 뭔지 정확하게 주관식으로 소위 주관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상상을 하거나 떠올리기는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이 문제가 다소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는 해요. 그래서 항상 내가 뭐라고 얘기하니? 이런 상황은 언제든지 펼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언제든지 펼쳐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억하세요. 뭐 해야 된다. 특히나 오답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요. 이겁니다. 오답을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요. 자, 이 문제가 소위 뭐 평가원스럽냐 아니냐를 논하는 것은 뭐 감히 강사 나부랭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기출이 되었던 트렌드를 따져보자면 그렇게까지 평가원이 출제하던 방식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뭐 내가 확정을 지을 수는 없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해 라고까지만 얘기할 거야.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건 선지를 구성하는 방식이 최근 작년부터 해서 선지를 출제하는 방식이 고도화되었던 것을 굉장히 잘 타고 왔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 문제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볼게요. 오답을 제거하는 거야. 정답은 이거였어요. 정답은 들어갈 말은 몰라.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앞뒤로 그늘이 유익하다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이 몇 번이었냐면 어디 갔니? 5번이었어요. 자, 봐봐. 5번이야. 그러면 the slow pace of life. 삶의 느린 속도예요. 삶의 느린 속도야? 응? 삶의 느린 속도? 모르겠는데 gently imposed. 자, 부드럽게 부여가 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엄마 나무에 의해서.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요. No accident. 우연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함축적으로 쓰여 있어. 전부 다 함축적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라는 걸 확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겠죠? 근데 미리 일단 스포를 하자면 저 느린 삶의 속도라는 게 뭐예요? 성장이 억제됐다는 얘기야. 됐죠? 다 있던 얘기야. 성장이 억제되었어요. 성장이 억제된 거야. 당연히 누가? 엄마 나무에 의해서 성장이 억제된 거는 우연이 아니다. 뭐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의미가 뭐예요? 유익한 것이다 라고 가는 거였다고. 그러니까 이것까지 내가 독해력을 바탕으로 끌어내서 정답을 골랐어야 완벽하게 이 출제진의 의도대로 풀었을 겁니다. 됐죠? 자, 근데 그건 쉽지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오답 제거를 연습해야 돼요. 잘 생각해봐. 우린 지문을 다 읽었고 내용을 모두 알고 있어. 누군가는 기쁘게 쿨다운 시킬 수 있다. Under the shade of large trees. 큰 나무들의 그늘 아래에서 쉴 수 있다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야? 아니야. 전혀 그 얘기랑 상관이 없는 얘기들만 나왔거든? 그럼 1번을 왜 고르느냐? forestors가 나왔기 때문에. 걔네들을 또 알아버려서 단어를. 사람이야. 그 사람이니까 쉬는 거 아니야? 라고 추측하게끔 유도한 건데 안타깝게도 포레스터는 아무도 몰라서 이건 고르지 않았을 겁니다. 자, 2번. The trees. 나무들이 가까스로 확장시킵니다. 그들의 뿌리를. 물의 근처로. 자, 물의 근처가 언급이 하나도 안 되는데 이걸 고를 수 있다 없다? 없죠. 탈락. 3번. The attempts to outgrow. 더 성장하는 거예요. neighboring seedlings. 주변의 나무들보다, 애기 나무들보다 더 성장하는 거, 더 뻗어나가려고 하는 시도가 성공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니까 이 시도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4번 mother trees 엄마 나무가 제공합니다. 그늘을요 가속화하려고 성장 그대로 후손에 성장 가속화한다고 절대 될 수 없죠. 특히나 중요했던 건 어떤 거냐면 3번과 4번을 고른 사람들은 소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반대 방향 선지를 그대로 고른 거예요. 그쵸? 3번과 4번이 그거라고. 지금 더 성장한다, 성장을 촉진한다를 골랐잖아. 얘는 성장을 억제하는 애야. 성장을 억제하는데 이걸 골랐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반대 방향 선지라고 하는 걸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비단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이 수능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다 반대 보기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나만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그걸 들을 때 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저걸 왜 모르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근데 그게 아닌 거야. 알고도 당한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3번이나 4번을 골랐다면 나는 반대 선지를 고르는 걸 모르는구나 정확하게 반성하시고 배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1, 2, 3, 4번이 오답인 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5번을 고르면 돼요. 됐죠? 이렇게 풀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까지 뭐 대단히 어려운 문제처럼 설명할 문제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오답률 1위에 해당하는 영광스러운 문제였기 때문에 좀 제가 격에 맞춰서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는 그냥 주제를 파악했으면 풀 수 있는 간단한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답률 1위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해설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댓글로 이것도 해설해 주세요 하면은 제가 그 부분은 촬영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체 다 하지 않을 거고 댓글로 달아주시는 문항들만 좀 해설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건 어떤 거냐? 여러분들 7월은요. 여러분들의 영어에 있어서 영어의 소위 피지컬을 점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점검 라스트 찬스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고. 알겠니? 그냥 마지막으로 점검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뭘 점검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단어. 이번에 어휘 때문에 해석이 안 됐어요. 근데 뭐 이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단어는 아닌 것 같고 좀 너무 어려운 단어가 나온 것 같아요. 다 필요 없고요. 단어가 지금 만약에 단어 때문에 막혔다라고 느껴지면 단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야. 알겠죠? 들은 다음에 당연히 해석에 대한 부분이요. 문장이 해석이 안 돼.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떻게 풀어 문제를. 마지막이라고 이걸 점검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독해력이에요. 이 독해력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나는 여러분들이 이번 방학에 이걸 꼭 점검했으면 좋겠는데 소위 단어가 조금 안 돼도 해석이 조금 안 돼도 그걸 비벼낼 수 있으려면 얘를 해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거 다 제끼고 이걸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는 이 순서대로 오는 거야. 단어가 안 되면 1순위, 2순위, 3순위인가 맞아요. 근데 여기까지 점검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래야 이 피지컬이 되어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소위 테크니컬하게 문제를 푸는 테크니컬한 전략을 그제서야 사실은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걸 빨리 했어야 되는 거야. 난 늘 얘기했지만 이걸 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를 9평이 끝나고 나서 점검한다. 그땐 늦습니다. 진짜 미안한데 지금도 늦은 거거든. 근데 9평에서는 아예 방법이 없어. 9평 이후에 단어 외우긴 하겠지. 근데 해석하는 방법 그때 배운다? 너무 늦었죠. 그때는 뭐만 진짜 그냥 다 됐고 나머지 다 됐고 영어만 할 사람들은 그때 뭐 하루에 12시간씩 때리면 되겠지만 늦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 방학이 짧지만 이번 방학 때 이거를 반드시 채워야만 한다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점검하시는 게 가장 유익한 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별로 할 말이 없는 총평이에요. 그냥 이게 다거든. 단어 부족했는지 점검, 해석 잘 됐는지 점검, 독해력 됐는지 점검. 그래서 부족한 거 채워라. 지금 이 7월 시점에 오늘 수능이 며칠 남았는데 126일 남았는데 이거를 얘기한다. 매력이 있나요? 매력이 없죠. 그래서 아무도 이걸 안 하는 거야. 이 총평 아무도 안 한다고. 해야 되는 이거 얘기는 이건데 이걸 얘기해봤자 여러분들이 시큰둥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쩔 수가 없다. 이게 팩트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무슨 얘기냐? 이 D-126일에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진짜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게 뭔지 제가 간략하게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시점이 뭐냐면요. 기말고사 끝났어. 이제 여러분들이 고3으로서 내신이 종결이 됐습니다. 그쵸? 근데 그게 얼마 되지 않았어. 빠르면 지난주, 늦었으면 어제나 그제 끝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이번 주까지.
됐죠? 그리고 나서 오늘 시험을 봤어요. 그러면 여기까지의 기간이 내가 볼 때는 최소한 3일에서 7일 정도밖에 안 됐을 겁니다. 됐죠? 자, 이게 끝나고 뭐 수능을 대비할 수 있다? 대비할 수 없는 시간이잖아. 대비가 불가능한 시간이잖아. 3일, 7일. 뭘 준비해? 그쵸? 근데 이때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생각해 보세요. 3일밖에 안 돼. 혹은 일주일밖에 안 돼. 이때 내가 앞으로의 수능을 위해서 뭘 준비했는지 생각해 보라고. 쉴 수도 있었겠지. 그쵸? 시험 밤새면서 했으니까, 마지막이라고 불태웠으니까 쉴 수도 있었겠죠. 얼마나 쉬었니? 3일 있었어도 하루 쉬면 됐잖아. 이틀 동안 어떻게 보냈니? 점검하라고요. 아, 그것 때문에 이 성적이 바뀌었다고요? 안 바뀌었죠. 안 바뀌었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시험을 대비하는 너의 태도랑 수능까지 이제 126일 남았다고. 그럼 126일을 하면 성적이 바뀌어요? 너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면 여기서도 주어라고 했어야 됩니다. 이걸로 성적이 바뀔 거다. 이걸로 내 수능 성적을 진짜 기적을 만들어서 대학을 더 끌어올릴 거다라고 강력하게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은 이 시간도 미친 듯이 달렸어야 돼요. 왜? 여기에 포함이거든. 이게 안 될 것 같아. 그럼 이걸 제껴. 그럼 123일이야. 117일이에요. 118일. 아, 맞니? 110, 며칠이야? 119일. 그건 돼?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너의 오늘의 태도야. 오늘의 태도. 그러니까 쉬었다고 내가 정죄하는 게 아니야. 알겠죠? 아니, 힘들었는데 쉬어야지. 체력 회복하는 것도 맞아. 근데 정말 3일밖에 안 남아서 하루를 쉬었든 이틀밖에 안 남아서 하루를 쉬었든 정말 그 하루의 여유가 있었을 때 내가 7월 학평을 대비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이 하루의 태도가 남은 너의 126일의 태도랑 무관하다고 자신할 수 있니? 없습니다. 알겠죠? 지금부터는 무슨 싸움이냐면 얘들아, 항상 멘탈 싸움이야. 항상 멘탈 싸움이야. 120, 이제 5일 남았습니다. 하루하루 지나가고 이제 다음 달이면 100일도 깨질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내 성적을 올려야 돼? 대부분은 그냥 나는 다 5일 등급이니까 유지해야지, 별로 없을 거 아니야. 다 올려야 된다고. 근데 그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냐고, 너가. 이게 7월 학평, 딱 지금 뭐 이틀이든 3일이든 일주일이든 지금 이 시점에 딱 반성해보고 바꾸지 않으면 안 바뀐다고. 이게 7월 학평의 의미야.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 그냥 중요한 시험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고3 애들도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 안 하니까, 영상 만들어서 올려봤자 아무런 관심이 없으니까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한다고.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이 3일의 태도가 앞으로 너의 126일의 태도랑 무관하지 않다고. 이걸로 바뀔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오늘 만약에 반성이 된다, 아니다, 잘못했다, 잘못 살았다, 버렸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든다면 내일부터는 반드시 바꾸셔야 됩니다. 왜? 길지 않아. 길지 않아. 나도 얘기하지. 125일 미친 듯이 하면 바꿀 수 있어라고 나도 얘기할 거야. 끌고 가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객관적으로 시간이 많은 건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도 허비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 일은. 이걸 꼭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 알겠죠? 이거 해설 강의 안 해도 돼. 총평 안 해도 돼요. 진짜로 객관적으로 평가원이 출제한 시험도 아니기 때문에 별로 그 영양가가 없어. 강사로서. 없어요. 근데 학생으로서는 아니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충분히 잔소리가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 영상을 제가 편집하고 올리면 자정쯤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 안에 올려주고 싶어서 지금 부랴부랴 엄청 열심히 시간을 짬내가지고 찍고 있기는 한데, 뭐 내일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것이냐? 지금 이걸 보는 시점으로부터 빠르게 여러분들 태도를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영어에 대한 부분들도 내가 뭐가 부족한지 빠르게 점검하시고, 이 방학을 알차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이 방학 동안에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불태워서, 비단 영어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불태우셔가지고 9월 평가원을 봤을 때 최소한 성적은 안 나오더라도 후회는 없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다 라는 생각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성적은 안 올라도 돼. 9평에서 수능날 터지면 되니까. 근데 방학도 날렸네. 난 안 되나 보다. 그럼 바로 어떻게 해야 돼? 담임 선생님 상담하고 너는 지금 이러니까 그냥 최저 없는 대로 낮춰서 쓰는 게 맞겠다. 너도 거기에 동의. 그리고 6개 다 하향해서 쓰고 그냥 끝나는 거야. 너의 입시는 거기서 끝난다고. 알겠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오늘 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내일부터 바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7월 학평에 대한 총평 간단하게 마무리했고 아까 중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댓글로 어떤 문항에 대해서 해설이 좀 필요하다라고 달아주시면 제가 그 문항들 추려가지고 해설방을 촬영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쓴소리를 늘 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고생 많았고 아직 체력이 다 회복되지 않았을 시점인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마저 잘 회복하시고 우리가 빨리 힘내서 좀 달려갈 수 있도록 저도 이 자리에서 같이 최선을 다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또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